안녕하십니까. 오늘은 LDA 두 번째 시간 코퍼레이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코퍼레이션, 한마디로 주식회사를 만드는 일은 법무사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퍼레이션을 의뢰하고 이 코퍼레이션은 법무사가 쉽게 설립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우선 캘리포니아 주를 기본으로 해서 코퍼레이션의 설립 절차 제일 먼저 이름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름 결정. 일반적인 비즈니스 라이센스는 시티홀 또는 카운티에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시청에 가서 비즈니스의 이름을 등록하고, 예를 들자면 ABC 식품회사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카운티에 fictitious name statement 공고를 4주 동안 신문에 공고를 4주간 내고 카운티에 가서 그 관계를 또 신고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비즈니스 등록인데 그건 누구나 개인이 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개인 비즈니스는 시청과 카운티에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코퍼레이션은 설립을 주정부에다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정부에 하게 된다는 것은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 똑같은 이름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설립 절차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Secretary of State Secretary of State에서 주정부 총무처에 Name Available Division Name Available Division이라는 곳에 이름을 등록하고 이 이름이 똑같은 곳이 없습니까? 라는 것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 소요되는 비용은 $20입니다. $20을 캘리포니아 Secretary of State Name Available Division에다가 $20을 내고 이름을 확인받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1차, 2차, 3차의 이름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이런 이름이 지금 될 리가 없지요. 한국과 미국에서 한미 안 쓰이는 게 없잖아요. 한미 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미 인쇄소, 한미 세탁소, 한미 미장원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한미 코퍼레이션 이렇게 하나를 결정했고, 그 다음엔 한미가 안 될 것 같아서 대한 INC로 했고, 그 다음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조선, 예를 들자면 프린팅이라든가 프린팅 컴퍼니 INC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세 개를 가지고 가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가지고 직접 가는 겁니다. 그럼 LA에서 세크라멘토까지 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대도시에 어디나 다 이 오피스가 있거든요. Secretary of State 다 있어요. LA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300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 여기 12층 이렇게 가면 여기에 Secretary of State Name Available Division이 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같으면 금문교협회 가면 있고요. 세크라멘토에도 있고요. 또 각 지방마다 다 있어요. 만약에 멀면 거기다가 이렇게 써서 10불짜리 체크 2장, 20불 이렇게 하나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10불짜리 체크 2장. Secretary of State라고 써야 됩니다. 그거 참 귀찮지요? 그냥 20불 한 장으로 하면 될 텐데 또 정부 일이 또 그렇지가 않으니까 가야 되는 데가 두 군데인가 봐요. 한 장씩 이렇게 나눠 갔나 봐요. 그냥 갖고 지네끼리 계산하면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머리가 워낙 나빠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 갖다 주면 안 받아요.
얼마나 머리가 나쁘냐면 파산 금액이 299불이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냥 300불 내면 1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00불 내면 안 받아요. 299불 달래요. 그래서 귀찮아서 그럼 1불 넣어가죠. 그럼 내가 그거 집니까? 또 안 해요. 299불 달래요.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될 텐지.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12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12명이 계산이 이렇게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런 무식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300불 받아갖고 12불 빼주면 되는 거지. 12명이면 12불이고 한 명에 300불 받아서 1불씩 주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래요. 299불을 꼭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숫자가 딱 맞아야 된대요. 꼭 국민학교 3학년 다니다가 말한 인물들처럼 이런 인물들이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래요. 이거 하여튼 그래서 10불짜리 2장을 보냅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 가져가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컴퓨터로 띡띡띡띡 찍어서 1차는 안 되겠고요. 2차는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때 여기에서 60day name reserve 폼을 해줘요. 60day name reserve 이 폼을 여기에서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60일 동안 이 이름을 다른 사람은 쓸 수 없다 라고 해서 name reserve 폼을 여기서 해줍니다. 이 60일 name reserve 폼이 있어야 그 다음에 코퍼레이션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코퍼레이션을 신청하는 것은 그럼 어디다가 하느냐? name reserve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자기가 가서 직접 만들고 이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코퍼레이션을 만들려면 코퍼레이션 키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두껍게 해가지고 거기에 사장 이름, 세크리터리 이름, 이사 이름, 그 다음에 회의록이 있어야 되고 주식이 또 몇 장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복잡한 게 있어서 이 네임 코퍼레이션 키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퍼레이션 키트가 있는데 키트가 KID입니까? KIT입니까? 코퍼레이션 키트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키트를 판매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판매하는 회사를 보고 코퍼레이션 서플라이 컴퍼니라고 합니다. 코퍼레이션 서플라이 코퍼레이션에 관련된 서플라이 컴퍼니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요. 수백 개 나옵니다. 수백 개 나오는데 그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요. 그 회사에다가 자 이러이러한 회사를 하나 설립하려고 하니 너 이 키트를 사용하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키트를 팔기 위해서 나머지 서비스를 자기들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죠. 우리 학교는, 우리 사무실은 이 회사를 오랫동안 썼어요. 여러분 꼭 이 회사 쓰려는 거 아니에요. 다른 회사 알아보세요. 우리는 알렌 코퍼레이션 서플라이라는 회사를 썼거든요. 오래 쓰면 단골이 되니까 또 싸게 해주잖아요. 알렌 코퍼레이션 서플라이라는 컴퍼니를 썼는데 여러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코퍼레이션 서플라이 컴퍼니를 찾으세요. 찾아서 흥정하세요. 얼마 해주겠는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상대하세요. 그냥 전혀 근거가 없으니까 하나를 이렇게 소개할 뿐이지 이 회사하고 꼭 하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비용이 좀 더 적게 나오는 데가 있고 더 친절하고 더 좋은 회사가 있으면 코퍼레이션 서플라이 컴퍼니를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코퍼레이션을 만들려고 했더니 내게 부탁하는 사람이 라스베가스에 네바다 코퍼레이션을 해달래요. 또는 무슨 필라델피아 걸 해달래요. 이러면 그 지역에 있는 코퍼레이션 서플라이 컴퍼니를 찾거나 아니면 내가 거래하고 있는 회사가 당신네 네바다 것도 취급합니까? 또는 뉴욕 것도 취급합니까? 그럼 대개는 다 해요. 그 사람들이 50개 주의 코퍼레이션에
다 이 키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회사를 한 시범적으로 선발해 놓으세요. 아울랜 코퍼레이션 서플라이라는 컴퍼니는 전화번호가 562에 906에 1635네요. 1635 여기다 전화를 거셔서 어느 나는 무슨 뭐 하는 저희 페러리가 RDA 컴퍼니인데 코퍼레이션 설립을 앞으로 당신에게 계속 의뢰하려고 한다. 비용을 어느 정도를 차지하겠는가? 이렇게 하면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2009년도 7월 달에 신청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네가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보면은 키트 값이 62불 95전 요게 키트 값입니다. 네임 레저베이션 해서 36불 50전 네임 리저브 네임 레저베이션은 자기네가 할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이걸 본인이 직접 하면 20불이면 되는데 여기다가 네임 리저브까지 니네가 다 해줄래? 이랬더니 36불 50전 나머지 16불 50전이 수수료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아리클 파일링하는 아리클 값이 30불 아리클 그 다음에 미니트 공짜 바일러 공짜 노티스 공짜 이래가지고 얼마를 차지했냐면 129불 45전 플러스 텍스 해가지고 143불 54전을 차지했네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차지해요. 조금 더 차지합니다. 이거는 2년 전 얘기라 그렇고 지금은 조금 더 차지할 겁니다. 어쨌든 60day name reserve를 받은 다음에 자 보세요. 60day name reserve form reserve 폼을 첨부하고 물론 카피 보내죠. 오리지널 여러분이 캡하시고 두 번째 아티클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티클 정관을 만드는 거죠. 그럼 정관을 내 실력으로 정관을 어떻게 만들어? 정관은요 한 장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Article of Incorporation 이래가지고 한 장 돼 있죠. 요거 한 장만 쓰란 말입니다. Article of Incorporation 해놓고는 뭐라고 돼 있냐면 Article of Incorporation of 이렇게 하고 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줄에다가 결정했던 이름 아까 대한이라고 그랬거든요. 대한 INC 만약 이랬으면 이렇게 쓰라고요. 대한 INC INC는 Incorporation의 약자니까 약자다 하는 것은 닷을 하나 찍어줘야 됩니다. 점을 땡 찍어야 되죠. 그래서 대한 INC에 대한 아티클 정관 이래놓고 첫째 줄 The name of this corporation 이 법인체의 이름은 했는데 this The name of corporation 해놓고 쭉 줄이 있죠. 여기다 또 다시 한번 대한 incorporation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그래 놓은 다음에 2번 보니까 The purpose of this corporation is to engage in any lawful act or activity 여기까지 이 법인체의 설립 목적은 어떠한 법률적인 행위에 인게이지인 종사하거나 or activity for which a corporation may be organized under the General Corporation Law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일반 코퍼레이션 법 하에 구성되는 것이며 other than the banking business, the trust company business, or the practice of a professional permit to be incorporated by the California Corporation Code입니다. 캘리포니아 코퍼레이션 법에 의하여 허락되어 있는 어떠한 practice를 한다거나
트러스트 컴퍼니를 한다거나 뱅크 비즈니스를 제외한 그러한 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행을 한다거나 트러스트 컴퍼니라든가 또는 특별한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는 것은 병원이라든가 뭐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특별한 라이센스가 필요한 그러한 업무가 아닌 일반 업무를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기본형이란 말이죠. 이런 기본형으로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 제가 지금 카피로 넣어놓은 것을 한번 보세요. This corporation is a Buddhist not-for-profit religious organization which promotes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not-for-profit이라고 하는 것은 non-profit business예요. 예를 들어서 non-profit business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건 non-profit입니다. non-profit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라든가 절이라든가 라고 하는 비영리법인을 만들 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일부러 이걸 넣었어요. 불교 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불교 종교를 전파하기 위한 코퍼레이션입니다. 이런다 할 때에는 여기다가 non-profit 또는 not-for-profit 이렇게 되는데 non-profit이나 profit business나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 키트 컴퍼니에다가 연락할 때 요거만 얘기해 주면 돼요. 이 회사는 profit입니다. 이 회사는 non-profit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profit 회사라면 쓸 필요가 없어요. 이 기본형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쓴 이유는 이렇게 non-profit일 때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거든요. 교회를 설립한다거나 절을 설립한다거나 또는 어떤 뭐 비영리 법인의 학교를 설립한다거나 어떤 자선 단체를 설립한다거나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에는 그 목적을 이렇게 한 5줄 내지 10줄 또는 10페이지라도 상관없어요. 그건 의뢰 보고 써오라고 그러면 됩니다. Non-profit organization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나요? 네, 교회 선교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 특별한 어떤 선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 목적만 한 장으로 써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목적을 여기다 첨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목적 틀린 것도 뭐 특별한 것은 없고 일반적인 코퍼레이션입니다 할 때에는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캘리포니아의 기본 폼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특별한 non-profit 비즈니스일 때에 이때에는 그 목적을 써가지고 오라고 하면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써주시고 비용을 차지해도 좋겠고요.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십시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코퍼레이션을 쭉 쓴 다음에 3번 The name and address in the state of California of this corporation's initial agent for service of the process. 이 코퍼레이션의 진행을 위한 에이전트의 이름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다가는 변호사 또는 여러분 법무사 이름과 주소를 적는 것인데 저는 그걸 권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에이전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부터 광고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코퍼레이션 하나 설립됐다고.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이 여러분에게 의뢰를 하러 온 사람 대표자지요.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춘향이가 이번에 춘향이가 기생집을 하나 만들고 싶대. 그래서 대한인코퍼레이션 만들었대. 그럼 춘향성 이래서 성춘향이의 주소 쭉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에이전트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설립자가 되는 거죠. 근데 설립자는 대리인이 할 수 있거든요. 그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하면 되지만 여기다가 적어놓으면 이게 등록이 올라간 다음부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이 설립되는 순간에 이걸 공개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회사들이 뭐 사세요, 뭐 계약하세요, 뭐 하세요, 광고가 한 수백 개 와요. 아주 귀찮아집니다. 넣지 마세요. 그냥 설립자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면 자기도 자랑스럽고 좋죠. This corporation is authorized to issue only one class of입니다. OS로 되어 있네요. One class of share of stock. 한 종류의 stock,
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도록 허락될 것이며 and the total number of shares 총 주식 매수는 which this corporation 이 corporation이 is authorized to issue in 100,000 10만 주로 허락될 것입니다. 즉 항상 첫 번째 설립되는 회사의 스탁은 10만 주입니다. 10만 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주당 얼마? 1불일 수도 있고요. 주당 100불일 수도 있고요. 이게 한국에서 주식회사 설립할 때와 미국에 설립할 때의 좀 차이점은요. 한국은 설립 당시에 자본금 얼마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1억 원으로 한다. 그럼 1억 원을 은행에다 넣고 넣었다는 잔고 증명을 띄워다가 이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설립할 때 10억. 그럼 10억을 일단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10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충무로에 가면 그 10억 빌려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회사한테 그 회사가 이 회사 이름으로 10억을 집어넣고 그 대신 10억 사용료 300만 원 또는 뭐 500만 원 이게 내고 그 사람들은 그 돈벌이 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 돈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넣었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빼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미국은 그걸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만 주로 한다. 근데 이 10만 주는 또는 10만 주가 아닙니다. 5만 주 이상이면 됩니다. 5만 주 이상이면 되니까 5만으로 쓰든가 10만으로 쓰든가 하시면 돼요. 이것을 1불로 하면 내 자본금은 5만 불이고 이것을 100불로 하면 내 자본금은 1000만 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로 할까? 쓰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평생 만져도 못 본 거 10만 주로 한다. 그리고 주식은 한 장에 100불씩 할까? 그러세요. 괜찮아요. 근데 1000만 불이니까 그러면 내 총 자본이 1000만 불이니까 뭐가 돼? 1000만 불에 따른 세금을 내야죠. 1000만 불짜리 회사를 운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힘들겠죠. 그럼 하나의 1불로 한다. 5만 불. 그럼 세금 뭐 낼 것도 별로 없죠. 그런데 회사가 무슨 5만 불짜리가 있어. 이게 기분 나쁘거든. 뭐 10불로 하세요. 뭐 50만 불로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주식은 5만 주로 한다, 10만 주로 한다. 처음에 등록만 그렇게 내고 한 주당 얼마를 할 것이냐. 어차피 공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그냥 장부 속에 있는 금액이지. 이것은 나중에 세금 낼 때 회계사하고 결정해라. 이렇게 하고 회계사한테 이건 넘기세요. 회계사하고 첫 번째 세금 보고할 때 이 회사의 자본금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까? 매출도 보고 작년 한 해에 뭐 한 달에 자기는 한 달에 한 5만 불씩 해서 1년에 60만 불 팔 줄 알았더니 뭐 한 달에 3천 불씩 해가지고 1년에 3만 6천 불 팔았네요. 자본금이고 뭐고 뭐 5만 불도 많지요. 또는 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자본금은 5만 불인데 매출은 한 50만 불 나왔어요. 그럼 자본금에 비례해서 장사가 굉장히 잘 된 거니까 세금 많이 냈잖아요. 이럴 때에는 액수를 또 좀 늘리고요. 그건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본금은 늘렸다 줄였다 이럴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회계사가 할 일이지 여러분이 고민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5만 주 또는 10만 주로 한다. 그리고 그 밑에 줄이 하나 있죠. 이 줄에 아까 여기에 에이전트로 쓴 사람 똑같이 춘향, 성 이런 다음에 성춘향이가 이 사인을 하는 거죠. 성춘향이가 이렇게 사인을 하면 코퍼레이션은 아티클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티클은 회사 이름 적고 설립자가 서명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만 한 다음에 아까 첫 번째 name reserve 폼을 카피한다고 했습니다. name reserve 하나 붙이고 두 번째 corporation article을 만들고 article 그런데요 여러분 이 article은요 4copy가 필요합니다. 4copy 하나를 만든 다음에 one original 3copy에서 전체 넉 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넉 장을 첨부한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체크를 붙여야죠. 그럼 이 체크를 붙일 때에 한 장은
캘리포니아 세크리터리 오브 스테이트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세크리터리 아까부터 세크리터리 이렇게 했을까요? 세크리터리 오브 스테이트 세크리터리 오브 스테이트로 가는 체크 100불짜리 한 장. 또 두 번째 다시 또 세크리터리 오브 스테이트로 가는 15불짜리 한 장, 두 장을 넣고요. 그러니까 저 100불, 15불 이거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설립 등기 비용입니다. 세 번째, 아까처럼 만약에 우리처럼 알렌 코퍼레이션 서플라이라면 알렌 코퍼레이션 서플라이 컴퍼니로 가는 체크 한 장. 이거는 이제 자기네가 요청한단 말입니다. 얼마를 보내주세요. 우리 차지는 200불입니다. 키트를 포함한 서비스 차지 모두 다 합해서 우리는 160불 차지하겠습니다. 또는 200불 차지하겠습니다. 이거는 흥정해보라니까요. 많이 여러 번 사용하는 회사들은 자기네가 적게 차지하고 평생 처음 당신하고 전화하는 겁니다 하면 좀 많이 차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게 수백 개니까 이 수백 개 회사를 몇 개 이렇게 컨택해보면 그 몇 개 나와요. 이것도 여러분이 할 일이죠. 그래서 여기 얼마를 주면 그러면 보세요. 100불, 15불 만약에 여기다가 170불이라고 하십다. 그러면 115불 285불이 됐네요. 285불 아까 코퍼레이션 설립할 때 네임 리저널 하느라고 20불 한 300불 정도 들어갔죠. 예, 한 300불 정도 300에서 350불 정도가 코퍼레이션 설립할 때 들어가는 공식적인 비용이에요. 더 들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답답하게 하지 마세요. 한 400불, 300불에서 400불 정도의 공식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광고에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서 코퍼레이션 설립 599불 이렇게 광고 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가 이거 빼고 자기는 199불 차지하겠다.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암만 친절도 좋고 뭐 적은 것도 좋지만 이 뭡니까? 전문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인의 대우를 받는 것을 전문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가 감기 환자 찾아왔더니 15불만 주세요. 변호사가 소송을 하고 100불이면 됐죠. 뭐 주님 믿는 사람끼리 그럼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믿는 사람끼리가 아니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려면 지금부터 20년 전에 코퍼레이션 처음 20수년 전에 코퍼레이션 제가 처음 설립할 때 그때 당시에 2,500불 차지했어요. 왜냐하면 코퍼레이션 할 줄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요. 근데 변호사 많이 생기고 법무사 많이 생기고 코퍼레이션은 또 회계사들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 내용을 하니까. 회계사들은 코퍼레이션 설립하는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자기 고객이 되니까 이 사람은 앞에 게 아니고 그 뒤에 걸 보고서 코퍼레이션 설립은 전 500불만 받을게요. 또는 뭐 실제 든 비용만 내세요. 이러다가 보니까 변호사들 어느 누구도 코퍼레이션 설립을 많은 돈 차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냥 성실한 금액으로 본다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이나 뭐 똑같잖아요. 그죠? 코퍼레이션은 변호사가 하면 코퍼레이션 키트가 이렇게 뭐 금태가 둘러서 오고 법무사가 오면 뭐 빨간 줄로 벗어 오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한 1,000불 정도 요즘은 이렇게 차지들을 해요. 근데 그것도 또 경쟁하려니까 나한테 안 오니까 더 오게 하기 위해서 뭐 599불, 어떤 사람은 뭐 499불, 어떤 사람은 399불 뭔가 안 해주겠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한 다음에 오는 거 보면 역시 일 안 하는 건 티가 나요. 무슨 소린가 하면 코퍼레이션 키트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키트가요.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 키트가 오거든요. 이 안에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 철 스탬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식도 50장 샘플로 들어가 있고요. 또 회의록도 들어가 있고 기록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 다음에 총무처에서 온 허가서 처음에 2장이 찍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만 놓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갖다 줘요. 하나도 안 쓰고. 그래서 역시 싸구려 옆집은 다르구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코퍼레이션을 설립했다고 그러면서 그럼 코퍼레이션 키트 한번 줘보세요. 그럼 99%가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다. 너도 나도 변호사나 법무사나 그 놈들이 하나도 쓰지도 않고 그냥 허가서 나온 첫 장만 붙여서 준 겁니다. 나머지는 당신이 쓰세요. 나머지 거 다 자기가 쓸 줄 알면 지가 법무사 하지, 지가 변호사 하지, 아 미쳤다고 거기다 붙다 그래요. 지가 하지. 그걸 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일단 나중에 요건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해서 신청서를 해서 내가 나하고 같이 일을 하는 그 코퍼레이션 키트 컴퍼니로 보내면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한 2주 후에 옵니다. UPS로 붙여옵니다. 2주 후에 이거 급하니까 빨리 해주세요 하면 일주일에도 해요. 그렇지만 또 많은 비용 차지하니까 의뢰인들에게 얼마나 걸릴까요? 한 2주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2주 후에 그 키트가, 이만한 키트가 스탬프도 다 해서, 그 다음에 설립 등기, 총무처 장관 이름으로 Secretary of State 해서 설립 등기서, 그 다음 설립 등기 번호에 찍혀서 옵니다. 그럼 그게 코퍼레이션이에요. 그걸 가지고 가야 은행에서 코퍼레이션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틀 수 있는 겁니다. 코퍼레이션 그거 왜 기다리냐? 어카운트 틀기 위해서. 이름은 이미 네임 리저브 할 때 이름은 결정됐어요. 그런데 빨리 이걸 받아야 되는 이유는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틀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이게 왔을 때에 뭘 여러분이 해줘야 하느냐 하면 이 안에다 쭉 보면 써야 될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왔습니다. 코퍼레이션이 설립이 등기가 나서 왔어요. 그럼 그 이름 그대로 있는 걸 키트에다가 이름 써야 될 자리에 전부 다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회사의 이름은 대한코퍼레이션입니다. 그런데 뭘 또 써줘야 되냐면 민닛이라고 하는 것을 써줘야 합니다. 민닛 뭐야? 첫 번째 회의록이요. 회의록을 써줘야 돼요. 그러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사람 보고 하라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코퍼레이션 한 명이 주인인데 뭘 회의를 하긴 뭘 해요. 그러나 법으로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이름을 쓰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장소 어디에서 그 사람 쓰고 있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 임시 temporary chairman으로 임시 체험의 의장으로 성춘향이가 뽑혔으며 성춘향은 대표이사 프레지던트로 성춘향을 뽑았습니다. 자, 코퍼레이션은요 공식적인 기구가 프레지던트, 그 다음에 트레저러 재무이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크리터리 총무이사입니다. 세크리터리가 비서 아니고요. 이 셋이 있습니다. 이 셋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 직원이 그러면 하나씩 하면 되는데 사람이요 직원이라고는 저 하나입니다. 1인 회사가 95%입니다. 1인 회사입니다. 그러면 프레지던트의 성춘향을 뽑았습니다. 성춘향 프레지던트에 쓰시고요. 트레저러에는 성춘향이가 뽑혔습니다. 세크리터리에는 성춘향이가 뽑혔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써줘야 된다고요. 써주시고 그래서 행정직 3사람과 그 다음에 디렉터 이사 3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사가 3사람 선출되었습니다. 근데 이사는 한 사람만 놔도 됩니다. 이사로 성춘향이가 선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춘향성 또는 성, 춘향 이걸 써줘야 됩니다. 이사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행정직 세 사람은 꼭 있어야 됩니다. President, Treasurer, Secretary. 근데 한 사람이 셋 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게 너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도 안 이상한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회사 설립을 위한 회의가 있었다. 이런 것도 다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이름 밑에마다 사인을 그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름 위에다가 밑에가 아니고 이름 위에다가 사인을 다 하도록 자 여기다 사인하시고 여기다 사인하시고 여기다 사인하시고 이걸 여러분이 해줘야 돼요. 해줘야 참 친절한 법무사다. 정말 회사 설립 등기다 하네. 지금은 모르지만 처음 하니까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딴 회사들은 전부 다 아무것도 안 돼 있는 키치라고 빈 통뿐인데 여기는 다 적혀있네. 이건 누가 이렇게 철저하게 다 했어. 아무개 법무사가 했어. 이게 여러분을 수준 높은 전문인으로 대접받게 하는 겁니다. 변호사들 90%, 95%가 안 합니다. 안 해. 왜냐하면 돈이라고 599불 받았는데요. 누가 그렇게 받으라고 그랬어요? 제대로 받고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고 이래야지. 괜히 남한테도 못 가게 가격은 하게 해가지고 일은 형편없이 해주고 그게 뭡니까? 식당도 그렇잖아요. 설렁탕 3불 99전. 누가 3불 99전 받으랬어요? 제대로 받고 음식 제대로 해주는 게 좋잖아요. 물론 그게 싼 맛에 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또 뭐 그 사람들도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만 괜히 망하게 해놓고 저는 제대로 안 하고 이거는 별로입니다. 특히 법무사나 변호사는 이렇게 한다면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가격 가지고 또 비교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 공부 끝나면 기준 금액 얼마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줍니다. 필요한 분, 못 받은 분은 내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해서 가격은 어느 정도 받는 것이 좋을까요? 내가 적어주는 것은 맨 마지막 선을 말하는 것보다 많은 겁니다. 그거보다 더 이상 받으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 밑을 받아요. 그럼 뭐하러 하냐고요. 이 세상에 옛날에 제가 예전에 어딘가에 가서 뭘 수리하러 갔어요. 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가죽을 꼬매는 건데 그 사이에 뭘 이렇게 구두 밑창 갈았나 봐요 아마. 그러고 있는 사이에 신발 밑창을 갈고 있는 사이에 뭐야. 그런데 어느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핸드백 끈이 끊어졌대요. 가다가 보니까 이 끈을 좀 연결해 주세요. 내 신발도 놔두고 그 여자 앞에서 열심히 한 30분을 열심히 꼬매요. 그들이 고맙습니다. 애쓰셨어요. 얼마 드리면 될까요? 이 사람 하는 소리 보세요. 100원만 주세요. 아니 100원이 뭐예요? 100원이? 이 사람도 깜짝 놀라서 그렇게 해도 돼요? 예, 그냥 100원만 주세요. 이 사람 간 다음에 나도 놀랬고 그 옆에 있던 부인이 그거 왜 그렇게 받아? 아유 실값이 몇 푼대냐? 100원이면 됐지. 바보 참 난 부인 고생 꽤나 하겠다. 아니 실값이 왜 필요해요? 거기서 시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보낸 시간과 자기가 거기에다가 쏟은 정성이 필요한 거지. 몇천 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자기는 그 여자한테 이쁘게 보이고 싶었나 보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겉으로 얘기 못하고 그래 네 마누라 고생 꽤나 시키겠다. 부인한테 입이 막금 나와가지고 100원이 뭐야 100원이. 그러지 마라. 실값이 그 몇 푼대냐 이러고 하길래 그럼 나는 신발 밑창 갈아주고 또 얼마 받을까? 그럼 뭐 그까지 그 밑창값이 몇 푼대냐? 그랬더니 나는 많이 받더라고요. 인물 보고 받는 건지 몰라도.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료 다 한 다음에 얼마 드릴까요? 얼마 내야 될까요? 그까지 그 아스피린 값이 몇 푼대나요? 50원만 주고 가세요. 그럼 병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병이 오히려 병원 가서 옮은 것 같아. 자기의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와서 하수도가 막혔대요. 그러니까 하수도 막혀 망치가지고 여기저기 통통 치다가 여기만 땅땅땅땅땅땅땅 치고 나니까 뚫렸어요. 그래서 얼마 드릴까요? 그랬더니 200불이요. 뭘 망치 몇 번 때리고 200불을 받아요. 예약까지 오는 값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두들겨야 되는지 알아낸 값 하고요. 어디가 정확하게 막혔구나 그거 알고 두들긴 값이거든요.
물론 농담입니다. 농담이지만 그렇죠. 그럼 망치 하나 사줄 테니까 네가 두들겨라. 여기저기 두들기면 망치로 벽이나 부셔지겠죠. 어디를 두들겨야 되는지 어떻게 두들겨서 어떻게 알아내야 되는지가 기술인데 그걸 망치로 두들겼다고 망치값하고 해서 몇 번 두들긴 값만 준다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오랜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법무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법률 공부했고 옛날에 여러분들 코퍼레이션 설립할 때 1,000불, 1,500불, 2,000불 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네. 아 역시 그래서 변호사가 허가된 도둑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남들이 모르는 코퍼레이션 디비전도 가야 하고 코퍼레이션 컴퍼니를 찾아야 하고 이런 서류를 작성해 줘야 되는 프로페셔널 일 중에서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퍼레이션 설립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코퍼레이션 설립은 사실은 일 자체가 힘든 것은 아닙니다. 네임 리저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티클 만들어서 키트 컴퍼니 하나 찾아서 보내주면 물론 이게 싫어서 200몇십 불 주는 거 싫어서 키트도 내가 다 만들래 그러면 뭐 할 말 없습니다. 근데 키트 그렇게 만들고 도장도 스탬프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한 2,000불 더 들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2,500불 차지했던 거죠. 그런 회사들이 적으니까 요즘은 키트 컴퍼니가 뭐 몇백 개가 되고 이 스탬프 만드는 회사도 몇백 개가 되고 이러니까 싸게 된 것뿐이지. 또 옛날에 변호사만 하던 거 지금 법무사도 하고 회계사도 하고 뭐 막 하니까 경쟁이 붙은 것이지 그렇게 하찮은 일은 아닙니다. 회사 설립한 사람은 여기다가 몇십만 불, 몇백만 불 투자해가지고 회사 이름 정해서 하는 첫걸음인데 그 첫걸음을 뭐 덤핑이나 하면서 이런 데서 해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코퍼레이션 자체는 아주 힘든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 필요했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코퍼레이션 파트 끝나는 대로 키트 컴퍼니도 한번 알아보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진도는 antitrust, 독점 금지입니다. 앞에 anti가 붙으면 반이라는 소리죠. anti, 반. 그래서 뭐 anti-pen 이러잖아요. anti-pen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anti, 나를 반대하는, 무엇을 반대한다 할 때 anti죠. 그래서 antitrust, 독점 금지. appeal, 항소입니다. 이의 신청하는 것은 다 appeal이라고 합니다. appeal, 항소. 그 다음에 appearance, 출석이죠. 보통 present, 출석했습니다. present. 근데 appearance, 원고 plaintiff present, defendant present.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원고 참석했습니다. 피고 참석했습니다. 또는 원고 plaintiff appearance, 피고 appearance, appearance present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항소하는데 항소가 appellate court입니다. appellate court는 항소법정인데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방법원에서 재판하고 2심 항소법정이 고등법원이고 그 다음에 누구나가 3심의 권리가 있어서 대법원 가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전국에 있게 다 대법원으로 오니 대법원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암만 법률심이라도. 그런데 이 미국에는 1심부터 수피리얼 코트에서 하니까 1심을 수피리얼에서 하고 똑같은 수피리얼 코트에서 애플라이 코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소법원은요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애플라이 코트는 똑같은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똑같은 법원에서 애플라이 코트. 그런데 이게 항소법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둘 것은 일반 수피리얼 코트에서 재판을 해서 민사의 경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졌어요. 진 사람이 억울하니까 애플레이 코트 법정에 고등법원 항소법정에 이의 신청을 냈어요. 그래서 이게 뒤집어지는 경우는 전체의 2 내지 3%도 거의 안 돼요. 이게 안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 1심 재판은 사실심입니다. 사실심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도 부르고 증거도 찾고 심사를 해요. 물어보고 애플레이 코트는 증인도 안 가고 서류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가요. 1심 재판에서 받았는데 내가 왜 2심에서 졌느냐. 법률이 틀렸다. 법률심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breach of contract이니까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캘리포니아 상법상 breach of contract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에게 적용된 법률은 뭐 고리차에 대한 법률 법률을 적용해서 내가 졌다. 이쪽에서 심사해 보니까 맞네요. 브리치 오브 컨트랙으로 심사를 해야지 왜 이자가 많다는 것으로 심사를 했어요. 금융법 위반으로 했어요. 이 재판 다시 하세요. 이러는 경우가 아니면 억울하다. 내가 왜 억울하냐 하면 사실은 내가 일을 더 많이 해줬는데 왜 이거 인정 안 해주느냐? 이건 심사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2심 재판 항소합시다라고 하는 소리는 누가 하냐면 재판의 진 변호사가 할 말 없으니까 저 판사가 지금 변호사네요. 이번에 항소합시다. 그 대신 내가 항소 비용을 안 받을게요. 너무나 억울하니까 이거 그냥 엉터리입니다. 그냥 엉터리 변호사로 생각하면 돼요. 비용 받을 것도 없어요. 억울하다. 6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 한 장만 써서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안 받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60일 있다가 한 달 정도 심사기간 둬서 석 달 있다가 졌다고 옵니다. 그러면 또 한 달쯤 있다가 법률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고 왔는데 결국 시간만 끄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그래서 져서 항소하려고요. 애플레이 코트가 하는데 이번에는 그 변호사가 꼭 이긴다고 그랬답니다. 그냥 믿지 말라고 그러세요. 별 볼일 없는 변호사들이 하는 소리가 항소법정 관대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미국은 1심 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재판 한 번 하고 마는 것이지 두 번, 세 번. 우리나라는 그건 대한민국은 참 좋은 거예요. 1심 재판 받고 2심 재판 가서 다시 또 뒤집어지고 3심 재판 가서 다시 재판하라 해서 다시 1심부터 또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옛날에 명동에 있는 어느 중국집 땅 하소원인가 하는 땅은 20년 동안 재판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그래서 둘 다 거지된 다음에 그 땅 세금으로 다 뺏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죠. 여기는 한 번밖에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한 번 그 재판에 최선을 다해야지 안 되면 항소해서 보자.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 appearance, 출석. 그 다음 affiliate court, 항소법정. 그래서 affluent 하면 항소인이 되는 겁니다. affluent, 항소인. 자, appropriation, 체포하다. 우리는 보통은 arrest 많이 하죠. arrest, 어는 발음 보통 안 하니까 arrest, A-R-R-E-S, arrest, apprehension, 체포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upper는 종속되는, 부속되는, 부속 건물, upper는 building, 부속 건물이죠. 종속 건물. arbitration, 중재 재판입니다. 여러분, 재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법원 가서만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요. 판사가 하는 코트 트라이얼이 있고요. 배심원들이 하는 주리 트라이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아비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에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미디에이션이요. 여러분, 지금 방송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강의가 조금 맥빠지지요. 내가 지금 아주 맥빠져 죽겠어요. 지금 왜 이러냐면 지금 강의 저 혼자 하고 있거든요. 앞에 학생 없거든요. 1편, 2편을 수업하면서 다 강의했어요. 해가지고 녹화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돼 버렸어요. 컴퓨터에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1편, 2편을 제가 지금 저 혼자 원맨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반응도 없고 나 혼자 얘기하려니까 어떤 목사님들 문 닫고 자기 녹음 테이프 하는 거와 똑같은 소리입니다. 코트 트라이얼. 코트 트라이얼은 일반 재판입니다. 판사가 재판하는 겁니다. 주리 트라이얼. 배심원 재판입니다. 배심원 재판을 할 것이냐 코트 트라이얼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재판 서두에 결정합니다. 재판 서두라고 하는 것은 재판 신청 시에 나는 주리 트라이얼 할 겁니다. 나는 코트 트라이얼 할 겁니다. 하고 청구합니다. 아비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1회 재판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비트레이션입니다.
이 1회 재판으로 끝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건 언제 결정하느냐? 계약 당시에 결정합니다. 계약 당시에. 예를 들자면 이름만 좀 빌려가겠습니다. 북창동 순두부가 이 북창동 순두부하고 절대 관련 없는 겁니다. 이 회사 좋은 회사입니다. 북창동 순두부가 김학도 씨와 대리점 계약을 맺습니다. 대리점 계약을 맺으며 계약금을 20만 불로 하고 20만 불의 계약금을 지불해 주면 북창동 순두부는 김학도 씨에게 모든 광고와 재료를 공급하며 운영에 대하여 지도한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고 이 문제가 법률 문제로 갈 경우, 법률 문제가 될 경우 LA Superior Court에서 재판하며 Superior Court에서 arbitration으로 결정한다. arbitration으로 결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사인할 사람이 arbitration이 뭐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이게 재판되면 이게 2년, 3년 걸리면 너무 비용 많이 들어가니까 한 번에 끝내자는 겁니다. 재판도 우리가 길게 할 게 뭐 있어요? 다 서로 얘기했고, 대화를 나눴고, 또 서류도 만들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하기 좋게 우리 서로 믿는 사람이고, 교회 나가시죠? 저도 나가요. 어쩌고 이러면서, 아비트레이션 한 번에 끝내자는 겁니다. 그거 좋으네요. 참, 사장님 좋은 아이디어 내셨어요. 저도 좋아요. 우리 사촌 재판하다가 2년 끌어가지고 이겼는데 그것이 됐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비트레이션을 사전에 결정을 합니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아비트레이션에서 판결을 내는 사람을 보고 아비트레이터라고 합니다. 심판관입니다. 심판관이죠. 일종의 판사입니다. 전직 판사나 검사가, 전직 판사, 검사, 변호사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결정은 법원 판결과 동일합니다. 법원 판결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나 여기서 판결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좋아요. 그죠? 75,000불, 75,000불이 아니고 재판 한 번 하면 얼마나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여기 결정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재판은 재판 가액이 75,000불 미만에 한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완벽하게 이기면 75,000불 받는 겁니다. 근데 아까 내가 얼마 지불했습니까? 계약하면서 20만 불 지불했거든요. 20만 불 지불하고 잘못되면 아비트레이션으로 가기로 한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비트레이션에 가기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 재료도 공급 안 해주고 뭐 도와준다고 해도 도와주지도 않고 이게 뭐 엉터리예요.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인하셨는데요. 그럼 나 고소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래서 소송을 냈더니 계약서에 의해서 아비트레이션으로 가게 된 겁니다. 아비트레이션 가서 다 설명을 했더니 당신이 억울하군요. 피고는 원고에게 변상하라, 배상하라. 근데 얼마 하라? 최고 액수인 75,000불을 배상하라. 근데 내가 준 돈은 20만 불이거든요. 20만 불 줬는데 내가 재판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겼더니 75,000불 주래요. 그럼 이건 뭡니까? 처음에 계약이 잘못된 거죠. 계약부터 잘못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계약을 하면서 아비트레이션 가는 것은 좋은데 단 무엇일 때에 한하느냐? 75,000불 미만짜리 계약일 때에 한해서 아비트레이션 간다고 그래야지 간단한 게 좋은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계약 가액은 20만 불, 30만 불, 50만 불, 특히 이민관계 이럴 때 많죠. 뭐 얼마를 투자하면 이투 비자를 받게 해주며 얼마를 투자하면 그 다음에 투자 이민 비자를 받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40만 불, 50만 불 받고 이것으로 인하여 법률 문제가 발생 시에는 LA Superior Court 아비트레이션으로 결정한다. 그 계약서 자체가 사기죠. 계약서 자체가 잘못된 걸 뭐가 영주권 나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 자체가 좀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할 때는 변호사에게 와서 이걸 보여줬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건 계약 자체가 조금 냄새가 나요. 이게 당신이 나중에 잘못되면 75,000불 받는 건데 애초에 이런 불리한 계약을 왜 하시죠? 그게 무슨 소리죠?
아비트레이션으로 가격되어 있는데 아비트레이션은 7만 5천 불밖에 못 받아요. 이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을 처음부터 일방이 불이익으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니까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안 그러거든요. 사인할 때는 자기가 무슨 최진실인지 지가 무슨 장동건인지 무조건 사인부터 해요. 문제 생기면 그때 변호사 찾거든요. 그때 늦었죠.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arbitration 좋은 얘기입니다. 단 7만 5천 불 미만 계약일 때 한해서 그러하다. 네 번째 mediation. 여러분 mediation은 판결하는 사람을 보고 mediator라고 합니다. mediation은 1심 재판 중에 판사가 이첩합니다. 이첩한다는 것은 트랜스퍼한단 말이죠. 트랜스퍼한다. 무슨 소린가 하면 재판을 하다가 여기는 판사가 혼자서 재판하니까 외롭잖아요. 글쎄 누구 말이 맞을까.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복잡한 재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미디에이터한테 갔다 오세요. 하고 미디에이터로 넘깁니다. 그럼 미디에이터가 원고 피고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봅니다. 평화로운 가운데 법원처럼 아주 엄숙하게 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런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양쪽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거든요. 변호사 있으면 변호사도 같이 나오고요. 아까 아비트레이터는 전직 판사, 검사, 변호사 한다고 했습니다. 미디에이터는요. 전직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법무사도 할 수 있습니다. 미디에이터 교육을 스테이트바에서 해요. 스테이트바에서 구주교육을 합니다. 이 구주교육을 받으면 미디에이터 자격을 줘요. 이 자격을 가지면 미디에이터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품위 있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재판은 양쪽에서 비용을 내요. 한쪽에서 370불씩 양쪽에 740불을 돈을 냅니다. 미디에이터로 가라고 가야 돼요. 그러면 미디에이터가 들어보고서 이거 엉터리 재판이군요. 이 재판 안 해야 될 거 지금 재판한 거예요. 피고가 이거는 억울한 겁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러면 원고가 그런 경우가 있어. 난 싫어요. 재판 청구할 겁니다.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비트레이션은 못 돌아가요. 아비트레이션은 한번 끝난 겁니다. 근데 미디에이션은 참고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판결을 내도 한쪽에서 불복하면 다시 원재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판사는 그냥 미디에이터가 써낸 리포트만 보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그랬어. 이런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미디에이터입니다. 미디에이션이고요. 그러니까 미디에이션은 이 재판이 구속력이 없습니다. 의견 참고일 뿐이죠. 미디에이션은 가정법에서는 미디에이션이 아이가 있는 경우는 필수 조항입니다. 즉 아이가 있으면 가정법 재판을 하기 전에 무조건 미디에이션을 한번 거쳐야 합니다. 재판날 하루 전날 꼭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누가 키울 겁니까?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만 먼저 결정을 해요. 당사자 두 사람만 먼저 가가지고 미디에이터로 앞에 가서 오피스에 가서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있죠. 둘이 있어요. 아이는 누가 키우기로 했나요? 엄마가 내가 키워야죠. 아빠가 내가 키워야죠. 서로 키우겠다고 그러면 결정이 안 되겠군요. 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재판으로 넘겨요. 미디에이터가 네가 키워. 이렇게는 못하니까요. 또는 엄마가 키울 겁니다. 남편은 동의하나요? 엄마가 키우는 게 낫겠죠. 그럼 아이는 양육권은 엄마가 갖습니다. 그럼 양육비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저는 한 달에 2,000불은 받아야죠. 애아빠 입장에서는 내 월급이 3,000불인데 2,000불 주면 난 뭐 갖고 살아요? 저는 500불만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2,000불, 당신은 500불 조정이 좀 안 될까요? 내 생각에 한 1,000불 정도로 조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1,000불 갖고 어떻게 살아요? 1,000불 주면 난 또 어떻게 살아요? 싸우거든요. 그럼 재판 가서 결정하세요.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엄마가 키우기로 한다는 결정하겠습니다. 아빠는 방문권을 갖습니다. 요것만 결정하고 나머지는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겨요. 그게 미디에이터입니다. 미디에이션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법무사 많이 오래 하다가 이제는 나이도 먹고 좀 품위 있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미디에이터 교육을 받고 미디에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arbitration, arbitrate를 했고요. argument, 변론이지요. argument, 논쟁, 일반 단어로 논쟁하다, 투쟁하다, 논쟁. 그런데 법률용어로서는 변론을 argument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판할 때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 검사가 하는 이야기, 검사와 변호사가 또는 변호사와 변호사가 원고 측 변호인과 피고 측 변호인이 하는 모든 내용이 argument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rmed robbery입니다. armed robbery, 무장 강도지요. robbery가 강도인데 armed, 무장 강도. 여러분, 그러면 무장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요? 무장 강도다 하게 되면 총, 칼 이것만 무장이냐? 아니죠. 망치, 도끼. 그럼 그것만 무기냐? 아니에요. 그냥 막대기 하나를 들고 들어갔어도 상대방을 해할 목적으로 들고 들어가서 그것으로 실제 해하거나 해하려고 했다면, 협박했다면 무장강도입니다. 그럼 지금 이것처럼 볼펜을 갖고 들어가서 돈 내놔 했다면 무장강도일까요? 볼펜강도일까요? 무장강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협박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장의 한계는 없습니다. 무엇인가 상대방을 협박하게 하고 공포를 느끼게 했다면 무장강도입니다. arraign, 명사는 arraignment인데 기소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기소한다는 것은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기소한다고 그러죠. 검사가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럼 기소했다, 기소했다 이런 겁니다. 이 기소를 했는데 이 기소한 것이 너무 부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이럴 때 이것을 심사해달라고 청구하지요. 그럼 이것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grand jury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grand jury는요, 해석이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grand는 크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grand 피아노, 큰 피아노. jury는 배심원이고,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갖다 붙여서 grand jury 하니까 대배심 이랬거든요. 대배심은 뭐냐 그랬더니 법을 좀 한다는 사람들도 하는 소리가 대법원의 결정을 배심원들이 하는 것을 대배심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의 결정을 어떻게 배심원들이 합니까? 대법원 판사가 해야죠. 그러면 항소를 결정하는 것을 대배심이라고 합니다. 그건 항소 판사가 하는 거고요. 항소는 배심원이 없습니다. 그럼 대배심은 뭐냐? 검사의 기소가 정당한가 부당한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보고 대배심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걸 grand jury라고 했더니 grand jury 또 그대로 일본식으로 해석하니까 대배심이노. 그랬더니 한국말로 또 바꿔서 대배심 이런 건데요. 저는 이걸 좀 바꾸자 주의입니다. 대배심 그러지 말고 검사 기소배심 이 내용이거든요. 검사 기소배심 이렇게 바꿔주든가 아니면 말이 길다 그러면 그냥 기소배심. 어차피 기소는 검사만이 하는 거니까. 기소는 아무도 못하죠. 검사 독점주의죠. 그러니까 기소배심 제도가 grand jury입니다. 이제 법률 교과서에 법률책에서 특히 한국어 법률책에서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한미 법률 영어 사전에도 대배심이라고 알아보기 쉽게 딴 데서 헷갈리지 말라고 썼습니다만은 내용은 기소배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자꾸 바꿔나가야죠. 자꾸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일본에서 잘못 번역한 걸 그대로 옮겨 쓴다거나 또 처음에 잘못 들어온 걸 그대로 쓴다거나 이런 거 많잖아요. 서서히 이젠 바꿔나갈 때가 됐습니다. 대배심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기소배심. 자, 그 다음에 arson, 방화입니다. 자, arson은 방화인데요. 방화죄.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 arson, 방화죄가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한국에서 살인죄가 제일 큰 범죄지 않습니까? 미국은 제일 큰 범죄가 강간, 그 다음에 두 번째 arson, 그 다음이 살인입니다. arson도 first degree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집니다. second degree, third degree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first degree는 주택방화입니다. 남이 살고 있는 집을 하우스를 불을 지르면 1급 방화범입니다.
징역 15년 이상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급 방화는 상업지구, 상업 건물을 방화했을 때 이것은 2급 방화죄로 기소됩니다. 3급은요, 기타죠. 기타는 뭡니까? 국유지라든가 농업지라든가 농업지 중에서도 남의 과수원을 지르는 건 상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2급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3급은 일반 이 건물 또는 부동산이죠. 부동산 이렇게 봐야 합니다. 건물 아니라도요. 남의 집 과수원을 질렀다. 건물은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생계가 달려있는 그런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2급 방화입니다. 그래서 방화에는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article입니다. article, 우리 코퍼레이션에서 했었던 article, 정관 또는 조항 또는 기사. 그래서 article of incorporation 하면 회사 정관이고요. 신문 기사 할 때에도 article이고요. 몇 개 조항 위반할 때에도 article입니다. 그래서 article은 그렇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러분, assert, 폭행입니다. 그런데요, assert는 폭행인데 일반적으로 assert는 assault and battery로 기소됩니다. 폭행, 이게 폭행죄입니다. 근데 폭행죄인데 assert는 뭐고 battery는 뭐냐? 일반적인 폭행은 battery가 폭행입니다. battery가 폭행인데 assert는 그럼 뭔가? 어느 사람이 어느 사람에게 손에 이렇게 닿았습니다. 닿아서 때렸습니다. 이러면 폭행입니다. 이건 폭행인데 때리기 전까지의 행위가 assault입니다. 조금 한국에서 가던 사람들은 이게 좀 헷갈리죠. 때리면 assault입니다. 아니, battery입니다. 근데 때리기 전까지 요게 assault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때도 불안하거든요. 야구방망이로 이렇게 휘두릅니다. 네가 우리 아들을 때렸단 말이지. 아들아 애비를 믿고 마음껏 때리라. 네 애비는 재벌이니라. 불안하잖아요. 엎드려 뻗쳐. 불안하잖아요. 지금 하나도 안 때렸어요. 하나도 안 때렸지만 반주교와 책임은 애비가 진다. 무지무지하게 불안하잖아요. 이건 assault입니다. 그랬더니 야구방망이로 딱 때렸습니다. battery입니다. 그러니까 assault and battery, 폭행은 대개는 공갈 좀 하다가 때리려고 하다가 때리잖아요. 그래서 assault and battery입니다. 근데 살금살금 뒤로 돌아와가지고 멍하니 뒤에서 냅다 쳤습니다. 이 사람 콕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battery만 한 거죠. assault 안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몰랐어요. 불안할 것도 없어요. 뒤에서 치는 바람에. 뒤에서 때린 건 battery. 앞에서 정면에서 0.1초밖에 안 걸렸어요. 어디 탕 때렸어. 그래도 assault and battery. 왜냐면 후다다닥 0.1초가 불안했거든요. 시간은 심사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assault and battery는 폭행인데 우리 개념과 조금 다른 것은 battery가 폭행이 아니고 assault가 따라온다. assault and battery. 이건 폭행 그 당시 폭행 바로 전까지의 행위. 그래서 폭행 전부터를 우리는 이건 처벌하고 한국은 결과만 처벌하는 거죠. 자, 그래서 assault고요. assault and battery. 또한 이것은 즉 뭐냐? aggravate assault. aggravate assault라고 하는 것은 중폭행을 말합니다. 중폭행. 어디 하나 부러졌다든가 어디 하나 못 쓰게 됐다든가 이럴 때 aggravate assault라고 하고요. assault and battery with deadly weapon. deadly weapon 하면 살상 무기에 의한 폭행죄입니다. assault and battery with deadly weapon. with deadly weapon. 살상 무기에 의한 폭행죄. 여러분, 칼이나 총을 가지고 남을 때렸습니다. 야구방망이 가지고 때렸습니다. 여러분, 야구방망이 가지고 때리면 사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상 무기에 의한 폭행입니다.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살상 무기에 의한 폭행인가? 무조건 뭘 들고 때리면 살상 무기에 의한 폭행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들고 때리는데도 살상 무기에 의한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권투 선수의 주먹이라든가 홍수환 선수가 이렇게 때리면 만약에 때리면
이 김연아 선수가 때린 것보단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 날을 갔기 때문에 물론 다르겠지만 절대 이 내용으로 그 선수, 그 두 분에게 명예훼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이 데들리 웨폰은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싸움하면 데들리 웨폰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월남 전쟁 때부터 한국 사람들은 태권도를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살살 유혹하거든요. 몇 대나 때렸어. 그럼 한국 사람들은 또 조금 때렸다고 그래요. 한 5대 죽이살기 때려놓고도 딱 한 대 때렸는데요. 딱 한 대 때렸는데 왜 저렇게 다쳤지? 턱이 막 반 부셔졌던데 운동하나 봐. 이러면 운동은 좀 했죠. 아유 무슨 운동했는데 운동했다 하면 좀 도움될 줄 알고 태권도 합기도도 좀 했어요. 오 태권도하고 합기도까지 했구나. 데들리 웨폰으로 적어놔요. 그 다음에 변호사 와요. 아 이게 왜 이렇게 힘들게 들어가 있어요? 글쎄 난 딱 한 대 때렸다고 그랬는데요. 글쎄 한 대 때렸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보니까 뭐 태권도 합기도 했다고 그랬네요. 예, 제가 한 3단 되는데요. 태권도 합기도 했다고 그러면 데들리 웨폰입니다. 그 주먹이 사실상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서로 그랬다 하더라도 아유 운동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아유 운동했을 것 같은데 예 숨쉬기 운동, 내 집 앞설기 운동, 아 옛날에 한국 있을 때 좀 했다 새마을 운동, 아 이러면 될 걸 굳이 잘났다고 태권도 했다고 그래가지고 살상 무기에 의한 폭행죄로 기소되면 중범이거든요. 펠론이거든요. 힘들어집니다. 실형 살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살상 무기라는 그런 겁니다. assessment, 평가 금액입니다. 평가 금액.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할 때, 부동산 세금을 부과할 때, 우리 한국은 인정과세라고 합니다. 인정과세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정부에서 한강변에 있는, 뭡니까? 한강변에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제일 좋은 아파트가 그 한국건설인가 뭐 여기서 지었던 현대건설, 현대 아파트가 제일 비싼 거였는데 현대 아파트 예를 들어서 20평형은 만약에 뭐 2억으로 한다. 현대 아파트 40평형은 4억으로 한다. 이렇게 정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지요. 그냥 나는 모르는 사이에 이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과세는 매매 당시 과세입니다. 매매 당시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집을, 지금 똑같은 집이 여기 세 채가 있는데요. 한 사람은 1982년도 지을 때 당시에 이사 와서 20만 불 주고 샀습니다. 한 사람은 1999년도에 이사 와서 이게 47만 불 됐을 때 샀습니다. 한 사람은 2007년도에 이게 65만 불 됐을 때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세실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65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고 이 사람은 20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안 이사가고 오래 있으면 굉장히 덕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이사 왔느냐 따질 거 없어요. 지금 이 집은 65만 불로 본다. 정부가 보기로 했으면 이 사람도 65만 불 내야 되고 이 사람도 65만 불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인정과세고요. 미국은 매매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금 많이 내고 있는데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 이 동네에 40년 살 때는 할머니는 세금 조금 내거든요. 참 부럽다. 근데 그 사람은 집이 5만 불일 때 사고 들어왔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 그런가요? 집값이 조금 오르고 저 동네가 더 오른다면 얼른 팔고 그리 가죠. 근데 사실은 미국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한국은 자꾸 이사 다니는 복부인 마누라를 얻으면 참 괜찮게 재산이 좀 늘어나는데 미국은요. 자꾸 이사 다니면 세금만 많아지고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한 군데 가만히 살면서 페이먼 끝나는 게 가장 잘하는 겁니다. 페이먼을 30년 동안 페이먼을 하게 돼 있는데 10년 페이먼하고 이사가고 7년 페이먼하고 이사가고 5년 페이먼하고 이사가고 그럼 아직도 새 집에서 30년 남았습니다. 근데 한 집에서 10년, 7년, 5년 그대로 살아서 22년 됐으면 이제부터 내는 돈은 원금입니다. 22년 동안 낸 돈은 이자만이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자만 내고 원금 하나도 못 가고 갈 때마다 집값 새로 내고 간 겁니다. 근데 22년 산 사람은 이제부터 나가는 돈이 원금이 까지기 때문에 7년만
8년만 내면 이게 다 없어지거든요. 이제 다 내 집이잖아요. 근데 열심히 이사 다닌 사람은 아직도 은행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체계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assessment. 그 다음에 assignment입니다. assignment 하면 양도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assignment은 lease와 꼭 대비됩니다. lease에서 sublease가 있고요. assignment이 있습니다. sublease라고 하는 것은 내가 리스를 5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한 2년 했는데 나머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리스 계약을 5년을 했기 때문에 3년치가 아직 계약 중이거든요. 그럼 난 이 계약을 돈을 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다 내세요. 난 방법 없습니다.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내 대신 살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서브리스거든요. 그래서 남은 리스 기간을 양도하는 겁니다. 남은 기간 3년 동안을 이 사람이 대신 사는 겁니다. 대신 산다기보다는 그 기간을 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남은 기간을 살다가 렌트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원 리스가 계속 내야만 합니다. 의무가 남는 거죠. 계속. 즉 이것은 뭐냐면 내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가 됐는데 계속 의무는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서브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렌트비 내고 살아요. 그게 다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못 내면 내가 다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서브리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사이먼은 건물 주인하고 타협을 해요. 내가 이제 그만두고 나가면 나는 이제 파산합니다. 또는 나는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나를 여기다 놓아봤자 나는 소용이 없으니까 나를 좀 빼주세요. 그리고 나는 크레디트도 나쁜데 새로 들어온 사람은 크레디트 좋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 들어온답니다. 나를 빼주세요. 이래가지고 어사이먼을 하면 권리와 의무가 모두 양도되는 겁니다. 모두 양도.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렌트비를 내든 못 내든 이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거죠. 그게 어사인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들어와서 새 계약을 맺은 겁니다. 사실은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도 좋고 나간 사람 입장에서도 좋은데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이 사람 하나만 붙잡는 것보다는 이 사람도 하나 붙잡고 있고 보험으로 이 사람도 붙잡고 있고 둘 붙잡고 있으면 좋잖아요. 이거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서브리스 하라고 그럽니다. 난 몰라요. 서브리스 하세요. 그런데 편안하기로는 어사이먼을 해야죠. 어사이먼은 양도입니다. 양도인데 어떤 양도? 완전한 양도. 권리와 의무의 완전한 양도를 어사이먼이라고 하고 기간이 아니고 권리만 양도하고 의무는 그대로 남으면 서브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브리스는 나중에 계속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또 거꾸로 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많은 얘기들 하는데 아니요. 서브리스는 의무는 남습니다. 권리는 양도된 겁니다. 어사인먼은 권리와 의무가 다 양도된 겁니다. 부동산 현장에서 사용되는 내용으로서는 다르게 쓰입니다. 또는 반대로 쓰입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는 그러합니다. 다음에 assumption 하면 인수하다입니다. 넘겨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assumption of mortgage 하면 부동산 매수인이 저당 채무를 인수하는 즉 assumption of mortgage 페이먼트를 그대로 내가 이어받을게요. 이걸 그대로 내가 페이먼트 할게요. assumption 또는 assumption of lease 하면 임대차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어쨌든 assump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 안에 건 따지지 말고 내가 그 권리를 인수하겠다. 자동차 페이먼이 10달 남았거든요. 명의명의가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를 내가 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assumption 이걸 다 얘기하지 않고 앞에 그걸 좀 딱 따가지고 assume 할 수 있나요? assume 하다. 그러면 assumption 하다.
양도하다, 인수하다. 나머지 페이먼 내가 인수하면 안 될까요? assume 안 됩니까? 이렇게들 말하거든요. assume하다. assumption의 준말이죠. 동사 assume, assumption, 인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페이먼을 내가 인수할게요. 자동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페이먼 있는 건 전부 다 마찬가지죠. 나머지 페이먼 내가 할게요. assume하다, assumption하다. 다음에 asylum입니다. asylum 하면은 피난처. sanctuary가 피난처거든요. 정신병자 수용소도 피난처고요. asylum이고요. asylum 옛날에 쿠쿠스 네스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쿠쿠스 네스트 뻐꾸기 둥지 이게 정신병원이거든요. 뻐꾸기 둥지. 지금 정신병자 수용소 asylum sanctuary 하면 보호소거든요. 피난처. 새나 짐승들이 피난할 수 있는 장소 이것들 보고 sanctuary라고 합니다. 피난처지요. 거기서는 새를 잡는다거나 새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짐승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sanctuary입니다. 옛날에는 범죄자가 달아나서 교회로 가면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일종의 뭐니까 sanctuary, asylum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attachment 하면 첨부하다 할 때에도 attachment입니다. 뭔가를 첨부하겠습니다 할 때도 attachment입니다만은 압류영장, 체포영장이 attachment 또는 영장은 그냥 read 이렇게 말합니다. read 또는 attachment 영장이고요. attempt은 미수,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미수지요. 강도미수, 살인미수, 강간미수, 자기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한 것, 자기의 뜻이라고 하면 좀 우습다. 범죄 행위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 이것을 보고 미수라고 합니다. 자, attorney, 대리인입니다. 여러분, attorney at law 하면 변호사인데 변호인을 그냥 attorney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attorney는 대리인이라는 소리예요. 대리인, attorney at law 하면 변호인, attorney of record 하면 수임 변호사, 계약을 맺고 나면 attorney of record가 되는 거죠. 수임 변호사. power of attorney 하면 위임장입니다. 여러분 일반인에게 써주는 위임이 다 power of attorney입니다. 변호사에게만 쓰는 게 아니고 위임장, 내 대리에 권을 준다. power, 권한을 of attorney, 대리 권한을 준다. 위임장이죠. attorney general 하면 법무부 장관입니다. 근데 attorney general 할 때는요. 소문자를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attorney general이요. 근데 attorney general이 법무부 장관뿐이 아니고 검찰총장도 어터니 제너럴입니다.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똑같으면. 법무부 장관은 뭐야? 법무부의 수장이요. 법무부의 수장이니까 미니스터 또는 장관, 미니스터 또는 무슨 부? Justice, Department of Justice. Department of Justice 하면 이때의 장은 법무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Attorney General이라고 하는 거고요. Department of Justice고요. 검찰총장은요. Department of District Attorney. District Attorney. DA라고 그러죠. District Attorney의 책임자는 Attorney General인데 그때는 검찰총장이라고 하고요. 문맥상으로 결정해 줘야 합니다. 문맥상으로 결정해야 되는 건 미국엔 많죠. CCP, 형사소송법도 CCP, 민사소송법도 CCP. 어떻게 결정해? 문맥상. CCP 몇 조에 의해서 징역 몇 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이건 바보 아닙니까?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또 CCP 몇 조에 의해서 손해배상 얼마를 냈습니다. 근데 형사법에 의해서 냈습니다. 이것도 바보죠. 문맥상 결정하듯이 똑같이 이것도 문맥상 결정합니다. auction, 경매지요. public auction 하면 공매고요. 경매, public auction. 다음 경매야 뭐다 public action을 하지요. auction, 경매. 경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